얼마 전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를 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다음 주부터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해마다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지는 노사 문제. 얼마 전 노사정 대타협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와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노사 문제 관련 제도는 달라졌지만 노사 간 이견 차는 좁아지지 않고 근로자와 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현실. 이때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이 항목들을 다 합치면 무려 40만 원에 대한 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군 노무사인데요. 의류도매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김성수 씨. 그가 노무사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규모가 예전보다 커지고 직원 수가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이 좀 많아지게 되고 특히 좀 골치가 아픈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고 들어서 인사정보와 급여 관련 제반 업무를 노무사에게 맡기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급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까 직원들과 마찰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한테 맡김으로써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서 그런 기반을 토대로 회사가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급여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노무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골치 아팠던 급여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어서 홀가분하고요. 제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에선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의 인사 노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노동법 체계와 한국의 노동관계 조정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인사 노무 관리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인사 노무 관리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사 노무 관리에 있어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노사 정책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정책들이나 노동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인사노무 관리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시, 의뢰인이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제시하여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최적의 해결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까지도 임금 피크제 도입을 놓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 차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는지에 따라서 임금 절감이 몇 %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이곳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달라지는 노사 관련 제도와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업 회생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즉각적인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체당금 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업 회생과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트렌드 하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도산될 위기에 처했다면 과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망했으니 임금을 받을 수 있겠어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터.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사업자와 근로자, 이중의 고통을 피하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트렌드한 이슈에서 공개한다.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터. 노사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광태 노무사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자. 예, 우선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기업 회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신데, 첫째는 회사가 퇴직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우선은 기다리지만 마시고 1년 안에 꼭 최단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회사가 3개월 이상 급여를 만약 밀린다면 계속 다니시기보다는 최단금은 3개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3개월 이상이 밀릴 때에는 회사를 먼저 퇴직을 하시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신 후에 다니시던 회사가 회생에 성공해서 다시 다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재입사를 하시는 방향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기업회생 제도와 최단금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 걸까? 먼저 기업회생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존속기업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 재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거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단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 대신 국가가 나서서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런 급여나 퇴직금을 무한하게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치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